제가 보면요, 유사한 다른 사건에서는 가령 검사를 면직했는데 구제해 주신 사건이 있으시고요. 국가정보원의 고위 공직자를 구제해 주신 사건들이 있습니다. 향응받고 또 사실상 갈취한 사건들, 이런 사건들에서 구제해 주셨는데 그 사건들을 보면 그 당사자들의 속사정을 상세하게 심리를 해주셨습니다. 판결문에도 왜 이렇게 향을 받게 되는지 그 경위에 대해서 살피시고 이 면직 처분에 이래서 이 사람들이 받을 불이익에 대해서 다 설치를 하셨어요. 근데 이 버스기사 횡령 사건에서는 그런 걸 들여다보신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회적으로 이렇게 논란이 되셨으면 충분히 성찰을 하셨을 법도 한데 제가 지금 질문을 해도 가족이 몇 명이었는지 이후에 이 사람 삶이 어떻게 되는지 전혀 알고 계시질 않습니다. 균형이 너무 없으신 거 아닙니까? 예, 뭐 그렇게 지적하시는 것은 제가 앞으로 제가 이렇게 결과로 보니까요, 이렇습니다. 숫자로 그냥 드러나요. 국민들 보시기에는 사람 차별하는 대법관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염려하실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예, 제가 후보자님, 최근에 버스기사 800원 횡령 사건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판단이 되는지 간략하게 말씀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우선 뭐 제가 이 자리에 오기 전서부터 그것이 그 많은 논란거리가 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일단 결과적으로 그분이 저의 판결로 인해서 그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저도 마음은 무겁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뭐 의원님들이나 국민들의 우려에 대해서는 저도 10분 공감을 합니다. 혹시 이게 선례가 있습니까? 제가 선례를 찾아보고 한 것은 아니고요. 이 과정에서 유사한 사례들이 있습니까? 확인해봤더니 예, 후에 확인해봤는데 2002년도에 서울행정법원에서 그런 게 있었던 것 같고. 어떤 사례죠? 같은 이 버스 운송 수익. 횡령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그 사건이? 그 사건의 금액은 기억을 정확히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2017년 정도인가 그 2,400원 이 문제된 사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2017년 2,400원 그 사건이 유일한 사건이고요. 그 외에는 이런 소액을 횡령한 것을 이유로 버스기사 해임한 해고 판결을 한 사례는 없습니다. 오히려 구제한 사례들이 많고요. 2,400원 판결은 제가 봤는데 사안이 완전히 다릅니다. 2,400원 횡령했다는 게 핵심이 아니고 그 사건은 해고된 이후에 해고당한 근로자가 1인 시위하고 인터뷰하고 하면서 회사와의 관계가 사실상 파탄난 상태였습니다. 이 사건은 정반대거든요. 오히려 해고당한 버스기사가 무릎 꿇고 빌고 차라리 형사처벌해달라고 하고 다른 회사에 내가 취업을 못하니까 항소 취하라도 하면 취업해주겠냐 요청하고 이런 사안이거든요. 전혀 다릅니다. 네, 그 사건 그 이후에 과정에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분하고 또 약간 다른 사정도 사건 이유가 아니고요. 그 사건 재판하기 전에 있었던 사정들입니다. 이것이. 예, 잠깐 저 영상을 좀 보시죠. 그 400원 먹어서 부자 됐겠어요? 커피 한 잔씩 마셔도 된다고 해서 그거 마신 것 뿐인데 굉장히 억울하고 분하고 그러죠. 제가 힘이 없어서 그랬겠죠. 배운 게 없고 법도 모르고 약자니까 아마 판사가 더 쉽게 판결을 내리지 않았을까요? 무전 유죄, 유전 무죄. 저희가 저 영상에 나오지 않은 추가 영상을 가지고 있는데요. 버스기사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진짜 월급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한순간에 직장을 잃어버리니까 정말 죽고 싶었다. 차라리 경찰에 고발을 해라. 그럼 내가 재판을 받겠다. 바짓가랑이라도 잡고 무릎에 꿇고 매달리고 그랬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낙인이 찍혀서 10년 동안 직업을 못 구하고 있다. 막노동하고 쓰레기 줍고 이렇게 하면서 5가족 부양하고 있다. 아이들이 셋이 있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고 있었어요. 재판 과정에서 심리는 안 하셨어요? 그 부분 기억이 좀 없습니다. 고등학생, 중학생 1명씩 있었는데요. 가족들이 생계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후보자님, 원래 재판하실 때 이런 부분들은 심리 안 하십니까? 예, 그 부분 기억은 안 납니다만 이 사건도 사실은 그 조사 과정에서 그 지금 의원님 알고 계시는 것하고 좀 다른 사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판결문에 왜 그런 내용이 전혀 없죠?
지금 후보자님께서도 대법관의 가장 중요한 자질로 균형감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해고 사건에서 우리가 균형 찾아야 되겠죠. 두 가지 비교해야 될 것이 징계의 필요성, 또 한 가지는 징계로 인해서 입을 이 당사자의 불이익입니다. 그렇죠. 예. 두 가지에 대해서 충분하게 형량하셨습니까? 예, 뭐 계속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제가 그 판결문에 그 조사 과정에서 뭐 4천 원을 그 책상 옆에 탁 놓고 나왔다는 그런 표를 쓰긴 했습니다만 그 부분이 또 반대 당사자 주장하고는 좀 약간 다른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요, 유사한 다른 사건에서는 가령 검사를 면직했는데 구제해 주신 사건이 있으시고요. 국가정보원의 고위 공직자를 구제해 주신 사건들이 있습니다. 향응받고 또 사실상 갈취한 사건들, 이런 사건들에서 구제해 주셨는데 그 사건들을 보면 그 당사자들의 속사정을 상세하게 심리를 해주셨습니다. 판결문에도 왜 이렇게 향을 받게 되는지 그 경위에 대해서 살피시고 이 면직 처분에 이래서 이 사람들이 받을 불이익에 대해서 다 설치를 하셨어요. 근데 이 버스기사 횡령 사건에서는 그런 걸 들여다보신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회적으로 이렇게 논란이 되셨으면 충분히 성찰을 하셨을 법도 한데 제가 지금 질문을 해도 가족이 몇 명이었는지 이후에 이 사람 삶이 어떻게 되는지 전혀 알고 계시지 않습니다. 균형이 너무 없으신 거 아닙니까? 예, 뭐 그렇게 지적하시는 것은 제가 앞으로 제가 업무 이렇게 처리하면서 결과로 보니까요. 이렇습니다. 숫자로 그냥 드러나요. 국민들 보시기에는 사람 차별하는 대법관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염려하실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예, 그런 우려가 있다는 점은 뭐 저도 공감합니다만.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께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뭐 제가 오랫동안 재판을 하면서 그런 사건들을 포함해서 나름대로는 뭐 이것저것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정을 다 참작하려고 했으나 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도 있었던 것으로 그런 것의 대표적인 사례로 이것들이 제가 굉장히 우려가 되는 것은요. 이상하게도 후보자님께서 항소심에서 뒤집힌 판결들이 대체로 한 방향을 띠고 있습니다. 교감을 파면한 사건을 구제해 주셨는데 항소심에서 뒤집혔고요. 대학 교수 해임당한 사건 구제해 주셨는데 항소심에 뒤집혔습니다. 거꾸로 항만의 현장 근로자들 집단 해고한 사건 해고 판결하셨는데 항소심에서 뒤집혔어요. 이렇게 오히려 사회적인 약자들을 배려하는 그런 따뜻한 시간이 필요하다 말씀은 하시지만 실제 판결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는 별로 몰입을 안 하시고요. 고위공직자나 권력기관의 종사자들한테는 충분히 몰입하셔서 그 사람들 속사정을 살펴주시는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주로 파면 판결들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은 예, 저희가 재판할 때 공직자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충분히 성찰을 하시고 오늘 중으로 저희에게 이런 대법관을 저희가 국민들한테 선사를 해도 안심할 수 있는 것인지 앞으로 매년 4,000명 이상 재판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6년이면 24,000명입니다. 24,000명의 당사자들이 후보자님 판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24,000명의 국민들에게 저희가 이런 대법관 후보자를 선사해도 안심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성찰을 하시고요. 저희들이 좀 안심할 수 있는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